그래서 OFDM의 파라미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number of sub carrier고요, 하나는 그 length of CP, cyclic prefix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FDM에서 이제 특히나 큰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하나만 언급을 하면 peak to average power ratio입니다. 그래서 peak to average power ratio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거죠, 그렇죠? 그 PA, PAR라고 하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 이 P자를 요걸 생략해 버리면 그냥 파가 돼 버리죠. 그래서 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peak to average power ratio가 뭐냐면, 일단 16QAM은 자체적으로 그 peak to average power ratio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이게 16개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심볼을 보낼 때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이 심볼을 보낼 때는 에너지를 작게 쓰고, 그러다 보면 넌리니어 앰프를 사용하기에 적합치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넌리니어 앰프의 특성이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바이어스 포인트에서 여기를 이제 앰프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여기 갔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번 심볼 보낼 땐 여기 갔다가 뭐 2번 심볼 보내기 위해서는 앰프의 이쪽 부분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러면은 증폭이 일정하게 뭐 10배 증폭을 시키고 싶은데 이때는 10배 증폭이 안 되고 이때는 뭐 20배 증폭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넌리니어 앰프 사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넌리니어 앰프가 구현을 하기가 쉽고 뭐 가격도 싸죠. 그래서 넌리니어 앰프를 사용하고 싶은데 16KM은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잘 맞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픽 파워, 여기 픽 파워 이때하고 에버리지 파워, 뭐 중간쯤 되겠죠. 그것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픽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쇼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OFDM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심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OFDM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OFDM에서 어쨌든 보내는 그러니까 안테나를 통해서 나가는 신호는 어차피 XN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인버스 FFT를 통해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루트 n분의 1에 이꼴 0부터 n-1에 xi exponential j 2pi ni 뭐 n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살펴보시면 요게 지금 QAM이거든요. 이게 지금 16QAM이든 뭐 64QAM이든 QAM인데, 이거를 익스포넨셜 뭐 이런 걸 곱해가지고 이걸 다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쩔 때는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고 어쩔 때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소수긴 하지만, 그러니까 복소수의 크기가 굉장히 클 때가 있고 이 복소수의 크기가 굉장히 작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 QM이 어떻게 그러니까 보강 간섭 비슷하게 이렇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굉장히 크게 보내줘야 되고 어쩔 때는 굉장히 작게 보내준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픽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쇼 문제가 있고, OFDM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앰프를 좋은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OFDM이 나오면서 그 앰프 디자인이나 아날로그 회로 쪽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그 아날로그 회로에서 넌리니어 앰프 디자인 문제가 그만큼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회로에서 사실은 그 회로의 주요 애플리케이션은 그 통신회사의 RF 파트거든요. 그 안테나 가기 전에 그 구동 회로, 예, 거기가 중요한 건데,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됐습니다. 이 peak to average power ratio를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OFDM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OFDM은 사실 지금 뭐 웬만한 시스템의 키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와이파이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LTE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또는 뭐 LTE 어드밴스드에서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장 뭐 각광받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 듀플렉싱 타임 보겠습니다. 듀플렉싱. 그러니까 TDD. 그게 대충 한 3ms 정도 봅니다. 3ms. So typically
네, 그래서 타임 디비전 듀플렉싱 시스템이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사용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운링크 했다가 업링크 했다가 다운링크 했다가 업링크 했다 이걸 시간으로 지금 구별하자는 얘기죠. 근데 이제 대충 한 3ms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아웃도어에서 그러니까 실외에서는 우리가 움직이고 있으면 moving 그러면 코헤런스 타임을 대략 뭐 10ms 이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인도어에서는 뭐 거의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뭐 인도에서 돌아다녀 봐야 코헤런스 타임은 당연히 뭐 100ms보다는 훨씬 크겠죠. 채널이 거의 변하지 않겠죠. 인도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L하고 DL이 즉 다운링크하고 업링크가 reciprocal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채널이나 뭐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ms 안에 별로 바뀔 수는 없다. 그런데 조심을 해야 될 게 인터피어런스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베이스 스테이션 여기 베이스 스테이션 1이 이렇게 있고 여기 모바일 스테이션 2가 이렇게 있고 여기 모바일 스테이션 1이 있고 여기 모바일 베이스 스테이션 2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desired 시그널이다. 이게 desired고 이게 desired다. 자, 이걸 desired 시그널이라고 하면 요거는 인터피어런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BS1이 지금 이 MS1의 신호를 받고자 한다면 요것은 인터피어런스가 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모바일 스테이션 1에 대한 인터피어런스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링크 요거는 인터피어런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운링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다운링크와 업링크는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그러니까 TDD 모드에서 타임 듀플렉싱을 할 때 타임 디비전 듀플렉싱을 할 때 지금 3ms 안에 바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인터피어런스는 사실은 바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업링크 할 때의 인터피어런스는 얘고 다운링크 할 때의 인터피어런스는 얘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인터피어런스까지 레시프로컬 하지는 않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싱은 이제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싱은 이제 그 프리퀀시 세퍼레이션이 그러니까 가드밴드가 이걸 가드밴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프리퀀시 세퍼레이션이 그러니까 between UL and DL. 그래서 우리 통신사에서 지금 보면은 이거 보통 채널이 위에가 더러우니까 보통 이게 다운링크로 쓰고요. 이걸 업링크로 쓰는데 얘가 거의 뭐 100MHz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크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코헤런스 타임은 코헤런스 밴드위스죠. 코헤런스 밴드위스가 거의 뭐 1MHz 그러니까 아웃도어일 때 또는 뭐 인도어일 때는 한 10MHz 보거든요. 그러니까 10MHz 안에는 거의 채널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웃도어일 때 그 코헤런스 밴드위스가 커지는 이유는 이제 그 아웃도어일 때는 어떻습니까? 아웃도어일 때는 네, 이렇게 있으면 바로 라인 오브 사이트 이거는 굉장히 빨리 도착을 하고 여기 뭐 빌딩 같은 게 이렇게 커다란 빌딩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이거 이게 맞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딜레이 스프레드가 커요. 딜레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크니까 딜레이 스프레드가 크면은 지금 뭐 거의 1 마이크로세크 정도가 된다는 거죠. 딜레이 스프레드가 그거 역수하면 1MHz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인도어에서는 어떻습니까? 실내에 있으니까 사실은 뭐 전부 다 멀티패스밖에 없죠. LS 패스는 아예 없고 인도어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짧죠. 이 그 딜레이 스프레드가. 왜냐하면 딜레이 스프레드라는 게 처음 도착한 것과 마지막에 도착한 것 간의 사이 시간인데 인도에서는 다 비슷하게 도착을 해요. 어차피 바닥 튀겨서 도착을 하던 뭐 천장 튀겨서 도착을 하니까 딜레이 스프레드가 값이 굉장히 작습니다. 대충 뭐 0.1 마이크로세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역수치하면 이렇게 된다. 따라서 100MHz나 떨어져 있으니까 이 DL하고 UL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채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인디펜던트한 페이딩을 겪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게 그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의 문제인데요. 먼저 마이모 채널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모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마이모 시스템. 그러니까 일단은 그 네로 밴드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밴드위스는 굉장히 작다. 그래서 그러니까 frequency selectivity를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블록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 여기서 총 몇 개가 안테나가 있냐면 MTK 트랜스밋 안테나. MTK 트랜스밋 안테나가 있고 MR계의 리시브 안테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낼 때의 채널 게인을 뭐 H11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내는 걸 그러니까 앞에 인덱스를 그 receive로 잡죠. 그러면 H에 MR에 뭐 2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요것의 채널 게인을 H에 MR, MT 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컴플렉스 가우시안이 되겠죠. 분포는 여기 컴플렉스 가우시안 전부 다 컴플렉스 가우시안이라고 칩시다. 컴플렉스 가우시안, 컴플렉스 가우시안. 자, 그러면 여기서 받는 신호를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하게 그러니까 매치드 필터 다 통과시킨 거죠. 디텍션 그러니까 디텍션 하기 전에 뭐 시그널 스페이스 뭐 해가지고 베이시스 잡아서 프로젝션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MR 이렇게 되고 여기가 우리가 X1 요건 이제 QM 심볼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에 M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신호를 Y1, Y2 따따따 하면 Y에 MR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H1, H12, H11의 MT 그렇죠? 이렇게 되고 X1, MT. 그래서 노이즈는 어차피 뭐 그 리시버 안테나에서 섞인다 그랬죠. 밖에서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안테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테나가 이제 뭐 분자로 이루어졌고 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여기도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이즈는 노이즈 1, 노이즈 2, 저 노이즈 MR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Y1에 잡히는 신호는 여기서 오는 신호가 잡히고 여기서 오는 신호가 잡히고 그다음 맨 끝에서 오는 신호도 잡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비슷하게 적어주면 H21, H22, H2에 MT가 되겠고요. 여기 계속하면 H에 MR에 1 하면 H에 MR, MT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렬로 쓰면은 이 벡터는 언더바 노테이션을 쓰겠습니다. Y 언더바는 H 매트릭스에다가 X 언더바 더하기 N의 언더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이모 시스템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